원주각 2차 시 봐볼게요. 10번. 유형식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AB의 호의 길이가 전체 원주의 몇 분의 몇이면 그거의 원주각은 180의 그 비율만큼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원주가 예를 들어서 10파이예요. 근데 어떤 호의 길이가 3파이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180에 대한 10분의 3이라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중심각은 이제 360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원주각은 그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의 관계에 있다. 원주각이 2배면 호의 길이가 2배고 호의 길이가 2배면 원주각이 2배다. 요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문제를 보시죠. 자, 요 각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자, 얘는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차면 안 돼요. 자, 시작하자마자. 자, 중심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이제 많이 봤던 것처럼 보조선을 그어서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따 풀긴 했었는데, 그냥 다시 보는 셈으로 치죠. 자,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는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각각 1번하고 2번으로 표시를 하면, 자, 요렇게도 2번이죠? 왜냐면 원주각으로 같으니까. 내가 구하는 각은 이제 1번 더하기 2번에 해당하는 각일 거예요. 한 외곽의 성질. 네. 근데 지금 원주의 각각에 뭐 6분의 1과 4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합해서 전체가 1이니까 몇이에요? 12분의 5죠. 그러니까 이 원주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거니까 그거를 180도에서 비율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75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소단원으로 넘어가서 저거를 봐보시죠. 내 점이 한 원에 있기 위한 조건. 자, 요거 했었죠. 자, 점 3개가 한 직선에 있지 않을 때 걔는 삼각형을 이루죠. 삼각형은 무조건 어떤 원 위에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외심이라는 말을 배웠잖아. 우리 외심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데 어떤 삼각형은 외접원이 만약에 존재할 수 없다면 어떤 삼각형은 때려 죽여도 이렇게 이거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외심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여 줘야 될 분명한 팩트 중에 하나가 모든 삼각형은 그 삼각형의 그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관련하는 점이 하나가 추가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이 얘네가 만든 그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니면은 그 다른 쪽에 있는 점인지를 아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인데. 자, 일단 원을 구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 밖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각을 만들어 줬어요. 자, 우리 한 번 했던 건데 지금 이러한 기준에 대한 원주각이 요거잖아요. 그럼 이 노란색 각은 빨간색 각에 대해서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이제 요 각이 작으면은 밖에 있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애매한데요? 그럼 극단적인 경우 들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원 내부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크죠? 직관적으로. 이건 막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원의 안쪽에 있으면 큰 거예요. 자, 이때는 작고 이때는 크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이 빨간색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점은 일단 원 위에 있는데 나머지 추가되는 한 점까지 그 기존의 원에 합류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주각이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주각 방금 했던 원주각이랑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걸 또 이제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여기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자, ABC가 이제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자, 이 마주보는 대각, 요 1번하고 2번, 3번, 4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더했을 때 그 합이 몇 도가 돼야 된다? 180도가 되어야 된다. 또는 2번하고 4번하고 더했을 때 그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내가 던지고 싶은 추가 질문은, 어, 왜? 왜 이런 거 성립하면은 한 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원 위에 있는 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얘가 둘 다 필요한지, 하나만 있는지, one or two. 이걸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좀 생각해 보시죠. 왜 더해서 대각이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걸까? 자, 바로 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그 기준을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혹은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노란색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의 그 중심각을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중심각을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하고 더해서 몇 도죠? 네, 360도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근데 1은 니은의 절반이잖아요. 3은 기억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절반끼리 합한 건 몇 도예요? 180도가 된다. 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근데 이게 두 개가 필요한지 한 개가 필요한지는 정답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내 점이 원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도 그걸 나타내고 있죠. 이 그림에서 이미 중심각을 결정짓기 위해서 방금의 비교 과정에서 네 개의 점이 다 모두 증명 과정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성립해도 원 위에 네 점이 있다라는 거를 다 보이게 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얘기한 거. 지금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하면 180이다가 자동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볼게요. 우리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깥쪽의 각이라고 해서 외곽이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내가 요 각을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2번이라고 해보고 얘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하고 2번은 무슨 관계인가요?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죠. 1번하고 2번은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관계죠? 역시 또 180도가 되는 관계예요. 이거 변변히 빼주시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1번하고 3번은 같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네대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대각. 자, 네대각. 네대를 때리 각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 요 각을 기준으로 안쪽의 각을 내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바라보는 걸 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대각의 크기가 같다. 혹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 용어고요. 얘 입장에서는 대각 외곽이잖아요. 대외곽과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각형이 원 위에 있어야 돼. 사각형은 원 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사각형이 원 위에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고3 모의고사 때까지 계속 나와요. 4점짜리로 한 2개에서 3개? 최소 3개? 2개? 네,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고2 때도 나와요.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삼각비 여러분들 이제 좀 까먹었죠. 사인 코사인 열차타는 거. 고2 때 똑같이 또 배우거든요. 저거는 다시 절대 커리큘럼상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놀랍게도 지금 여기 3, 4번이 남았고요. 근데 이게 3번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바로 한 쌍입니다.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면 원에 내접한다고 판정받을 수 있음. 그 다음에 네 대각 같은 쪽에 있을 때
이건 그거예요. 아까 그 외곽이랑 저거. ACB, ADB. 두 점 CD가 직선 AB에 대하여 이렇게. 두 점 CD가 직선 AB에 대하여 같은 쪽에 있을 때, ACB, ADB. 이건 이제 원주가 같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걸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방금 말했던 포인트 두 가지. 그 다음에 요게 또 좀 헷갈리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자, 보세요. 자, 그림에서 표시하는 이 두 각이 같다가 결론인데요. 자, 지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얘는 접선이겠죠. 그 다음에 원의 내부에서 잘리는 얘는 현일 거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자, 잘 들으세요. 그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 보이시나요? 자, 죽으시면 안 돼요. 내 소풍이잖아. 우리. 내 소풍 가서 재밌게 놀 거잖아.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주시고요. 근데 캠핑장에서 캠핑하니? 그냥 놀러만 가는 거야? 어. 왜 놀이기구를 안 타고 왜 캠핑장 가? 아, 너는 결정권이 없어? 우리는 그 체육대회는 했니?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나 중학교 2, 3학년 때 생각나는데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반대항 이런 걸 했었는데 줄다리기를 지면 결승에서 우승을 못하면 염색공장을 가고 학교가 안산에 있었으니까 거기 공장들이 많잖아요. 염색공장을 가고 만약에 줄다리기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서울랜드 우리 밤마다 각각 소풍을 따러 갔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을 해서 서울랜드에서 놀이기구 탔었는데 또 단체로 끊으면은 막 그런 행사 해줄 텐데 서울랜드 그 스카이엑스 있잖아요. 혹시 타보셨나요? 스카이엑스? 뭔지는 알지? 그 이렇게 그네 타는 거 엄청 높아. 어. 그게 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생겼거든. 2001년도쯤에. 이게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가면은 그거를 지금은 한 5, 6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거 한 번 타는 가격이 3만 원이었는데 그 소풍으로 온 사람들한테는 1만 원에 좀 싸게 해줘서 이거를 샀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번지 점프하고 또 다른 매력? 번지 점프를 해보진 않았지만 놀이기구를 안 탄다니 아쉽구만. 음. 일단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현이 주인공이에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을 품고 있는 원조각과 같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이거 왜 이게 같은지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증명 금방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아, 계산 문제는 해보시고 첫 번째 유형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자, 우리 이거 일품에서도 풀어봤죠? BC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원주각이 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원의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48, 얘를 이렇게 한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 42도를 말한 건 밖에 있죠? 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성립하면 돼요.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45도 45도 선생님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다르지 않을까요? 안 달라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 45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45가 되죠. 그래서 2번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해갖고 판단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40도죠. 2번하고 5번이 되겠네요. 난이도 하는 무조건 건너뛰고 중에서도 좀 헷갈려 보일 수 있는 12, 13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APB가 85도인지를 본다. APB 95의 반대편이니까 85도 맞죠. PDC가 20도이다. 자,
한 외곽의 성질이죠. 이거 보이시죠? 75랑 얘랑 더해서 저거 나와야 되니까 20도인 거 맞고요. PBA. PBA 여기가 85도다. 자, 요거는 역시 20도랑 더해서 95도가 돼야 되니까 75도가 돼야 되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이거는 원주각 문제가 아닌데. 다음에 513번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가 45도고 그래서 우리 조건을 확장시켜야 돼요. 문제에서 준 조건은 여기가 45도라는 것과 여기가 20도라는 거 이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여기가 65도라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습관적으로요. 저게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자, 이게 핵심 조건이죠. A, B, C, D가 한 원 위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얘를 2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20도라고 볼 수가 있죠? A, B를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원주각과 원주각이니까요. 자, 그러면 65하고 20을 더해서 답이 85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상 없으면 여기 상이 하나 있네요. 자, 515번 상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게요. E하고 B하고 D하고 C하고 한 원 위에 있죠. 그 근거가 뭐죠? 자, 여기가 65고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25거든요. 여기도 25예요. 이 D를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주각으로 볼 수 있는 두 녀석이 같죠. 네. 따라서 BCD가 한 원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요. BC를 기준이라고 봤을 때 원주각처럼 보일 수 있는 두 녀석이 같으니까 역시 이 관점에서도 갔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원의 지름이 BC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한 원이 있고요. M이 BC의 중점이니까 무슨 심? 그 중심이죠, 중심. 중심이니까 무슨 각? 중심각이잖아요. 그래서 25의 2배니까 50도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주각인 거 찾아내시고 요걸 봤을 때도 이제 원주각인 거 찾아내셔서 아, 이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죠? 자, 다음 유형 봐보죠. 유형 2번. 그래서 이렇게 원주각이 같을 때도 한 원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다. 혹은 네대각, 대외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 두 개가 아마 유형 2, 3에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서 어라? 사각형이 원 위에 내접하고 있네. 요거를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도 삼각형을 구성하기 때문에 68도, 즉 112도가 되어야 네, 여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되죠. 그럼 얘는 몇 도예요? 자, 얘네 둘이랑 얘랑도 180이 구성이 돼야 되고 얘는 얘랑도 180이 구성이 돼야 되니까 두 개 더한 68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유, 뭐지? 들어갔고 이거 뭐 수업 내용이 아니나 들어갈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네, 요거 비율 나온 거 한번 해보죠. 517번. A하고 C가 3대 2래요. 3대 2인데 얼마를 3대 2로 나눠 갖는 거야? 얼마를? 얘네 둘이 합해서 얼만데? 180. 180만 원을 그럼 우리 비율 계산. A가 3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A의 각도를 180에서 이제 비례식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어우, 이제 뭐, 보셨나요? LTE급이죠. 시킬 거 딱 아니까. 네. 그래서 요거 30, 몇 도야? 5, 35, 36도니까, 네. 그거 3 곱해주시면은, 근데 또 BOD 구하라고 했으니까, BOD는 요거의 2배죠. 그러니까 5분의 2를 한 다음에 2배를 하는 거니까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바로 심화가 되겠습니다. 144가 나오겠죠. 왜 5분의 4인지 아시겠죠? 5분의 1을 한 다음에 2배를 때리는 거니까. 난이도 저기 상 거 가볼까요? 네, 이것도 읽어볼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원주각이 같은 거 찾으셨나요?
60도랑 이 두 개의 동그라미랑은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니까 얘가 120이죠. 그러니까 얘가 60, 6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A 시기를 내가 알고 싶은데 X야. 자, 지금 우리 제법 나는 이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고서도 되게 많이 이제 에너지를 쓴 기분일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 집중을 하세요. 저 넓이 조건을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수학 문제에서 단 하나의 숫자도 의미 없이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죠? 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했을 때 S는 S1 더하기 S2인데 자, 그거 식으로 어떻게 쓰죠? S1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제 3이죠, 3.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 그래서 2분의 1하고 사인 60이 지금 이제 반복될 테니까 X하고 이걸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X 사인 60으로 묶어주게 되면 3 더하기 2.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분배 법칙으로 전개 한번 해보세요. 얘가 몇이다? 4분의 25 루트 3이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가 5니까 그래서 x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계산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복잡했을 텐데 또 식도 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담백하게 안정적으로 쓰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100% 아는 학생은 엄청 안정적으로 맞추겠지만 75% 아는 학생도 정답은 맞추지만 되게 불안정하게 맞추거든요. 그거를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인을 이용한 삼각형 넓이가 이제 콜라보된 그런 문제였고요. 상자리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요거까지 한번 봐보시죠.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네, 클리닉 시간에 좀 쉬었다가 뭐 영어 듣고 집에 가서 꿀잠 주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변수를 또 하나 설정해야 되는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죠. 이 각도를 y라고 하면 코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각도도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니까 따로 그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180에서 65 더하기 y를 빼면은 115 빼기 y가 되죠, 여기가. 그럼 x는 이 한 외곽이니까 그래서 x가 115가 됩니다. 메커니즘 이해되셨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y로 둘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더 키우는 건데. 이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y를 설정함으로써 얘도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그냥 무책임하게 설정하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내가 주어진 조건을 도식화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다음 유형 봐보실게요.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이거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얘를 기준으로 대외각의 크기가 같다. 그거입니다. 자, 내접하면은 성립되고요. 성립하면은 저거예요. 내접이에요. 자, 523번 대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자, y의 내대각은 누구인가요? 요거죠? 여기가 이제 y-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C를 기준으로 x하고 y-25는 같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를 어떻게 구해요? x하고 34하고 더한 거랑 자,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희 96 더한 거랑 합이 18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120, 130이니까 x는 50이에요. x가 50이니까 y는 75겠죠. 더한 건 125. 루틴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쓰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원과 관련된 거 개념이 누적되다 보니까 앞에서 원과 현을 할 때보다는 지금 체감상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게 누적이 됐으니까요. 자, 이거는 좀 그래서 헷갈리는 만큼 더 많은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자,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다. 내대각 대외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음, 자, 먼저 조건을 확장시켜야 되죠. 주어진 조건은 항상 부족합니다. A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주가 30도면 여기도 30도죠.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여기가 110도니까 여긴 70도겠죠. 자, 527번 한번 봐보시죠. y에서 x를 뺀 거. 자, 60이랑 같은 거 뭘까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서원아, 60이랑 같은 게 뭘까? 각의 이름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그 수치를 이야기하셔도 돼요. 각? D? 맞아요,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28도가 되겠죠? 60이 나오려면.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조선은 좀 필요한데요. 내가 y를 구하려면 요 a를 아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음. 그래서 네네. 일단은 여기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90도겠죠? 그럼 얘네들이 90도 돼야 되니까 56도. 이렇게 앞에 배웠던 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56도랑 더해서 180이 되려면 124도. 124에서 28을 빼면 되죠. 96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쓰게 됩니다. 자, 어떤 걸 쓰냐면요. 여기 다음 소재인가? 일단 X 여기 나올 수 있고. 보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문제 봐보시죠. 일단 25고, 자, 즉, 여기 원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25, 50이어서 X는 130도가 나오게 되죠. 130도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은, 자, B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각도는 원주각이죠. 중시각 X에 대한. 그래서 여기가 65도가 되게 돼서, 그러면은, 요거 더한 게 몇 도가 나오죠? 120도가 나오는데, Y가 120도죠. 왜냐하면, 대각의 외곽이니까. 그래서, 120을 빼주면 10도가 나오겠죠. 자, 529번 한번 읽어보시죠. 얼른 할 거 하고, 그냥 그 정해진 진도까지. 그래서 요거는 좀 다 나가진 않을게요, 오늘. 자, 이 문제 봐보시죠. 이 노란색 넓이 구하는 건데, 얘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조건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 여기가 160도니까 여기 엄청 뾰족한 각도가 10도가 되겠죠? 얘도 10도가 돼요. 음. 그러면은 내대각이 70도니까 이렇게가 60도가 되거든요. 60도. 근데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각의 크기가 같고 어라? 어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6cm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36파이가 이제 원의 넓이가 되고 360분의 160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어려운 문제의 기본이에요.
16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을 넘어서 이제 다각형을 볼 건데요. 어, 다각형은 이제 삼각형 이상부터 다각형이죠. 두 개의 각으로 평면 도형을 형성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건 결국에 보조선 그어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주는 그 원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BD 보조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예시 같은 경우에는 BD를 보조선을 그음으로써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중심각이 되잖아요. CD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얘가 원주각이고 얘가 중심각이니까 이렇게 두 배 관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개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 이용할 수 있고, 다각형인데 결국에 쪼개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 봐보시죠.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어, 이렇게 그은 이유는 50도의 원주각이 되면서 x의 대각이 되니까요. 여기 몇 도? 25도. 그럼 빼면 몇 도? 그 85도. 그래서 얘가 85도. 아니, 잠깐만. 그래서 여기 뺀 85도죠? 여기 95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예, 다각형.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념이 누적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내접하는 사각형을 조금 소홀히 들어도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면은 또 이제 백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은 되겠죠. 얘는 얘대로 내접하는 사각형이고 얘는 얘대로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80, 60, 140 끝. 쉽죠. 예, 보조선 긋는 거. 아, 혹시 이제 막 네, 입니다. 하려다 말았어요. 요 유형에서 난이도 저기 상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해보시고 그 다음 유형 살펴보시죠. 그 다음 유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관계. 어, 그러니까 외곽은 뭘 외곽이라고 하죠? 이렇게 각 변을 연장선을 그어서 그 연장선과 이루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어,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관계. 자, 잘 보세요.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그거의 대각계 외곽, 여기를 x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x라고 볼 수 있죠. 왜냐? 막곡지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a 플러스 x가 될 테고 여기는 b 플러스 x가 될 텐데 두 개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를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대각, 대외각, 그 다음에 막곡지각, 한 외곽의 성질, 한 외곽의 성질, 대각.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성질들을 종합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문제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의 공통각이 있는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봐. 이 그림을 조금 그 카테고리로 분류하자면은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공통각이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죠.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 보세요. 이 기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대각의 외곽이니까 여기가 x죠. 여기도 x고요. 여기가 x 플러스 35죠. 여기가 x 플러스 27이죠. 두 개 더한 게 2x 더하기 62인데 그게 몇 도? 180도다. 이거 이용하시면 x가 나오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118도 절반이니까 59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 뭔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아래 문제 또 볼까요? 그림이 똑같죠? 자, 이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존재하고 하나의 공통각이 존재하는 두 개의 삼각형.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의 교점이 어떤 원위에 있을 때 이렇게 자, 이 기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한국말은 이렇습니다. 그 두 삼각형의 무슨 점이 교점이 원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원 위. 네, 이런 기하적인 상황입니다. 똑같죠? 자, 여기서 지금 65도 대각의 외곽 이렇게가 65도, 65도예요.
그럼 이렇게가 95도죠? 이렇게가 65 더하기 x잖아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유형 난이도 중은 좀 건너뛸게요. 자, 우리 난이도 상을 좀 두 개 묶어서 볼까요? 일단 저기 뭐야, 잠깐 538번을 건너뛰고 조금 이따 돌아올게요. 유형 6번을 봐보시죠. 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그 대각선의 외곽, 내각 입장에서는 외곽 입장에서는 내각의 대각 얘네가 지금 같다고 했죠. 아무 때나 같아? 아니야. 어떨 때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때만. 자, 그렇다 보면 잘 보세요. 기묘한 1의 모험. 봐보세요. 대각선의 외곽, 대각선의 외곽, 이렇게 다 1이에요. 금방 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금방 되시죠? 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원숭이가 밧줄 타듯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대표 문제 봐보시죠. 조건을 확장시켜 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까? 그러면은 대각선의 외곽, 대외곽, 여기 105도고요. 105도랑 만나서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 180이 돼야 돼. 75의 2배야. 더하면 225도죠? 자, 요런 거 541번. 더 신나게 밧줄 타볼까요? 대각선의 외곽 86, 대각선의 외곽 86, 대각선의 외곽 y는 86, 대각선의 외곽 80, 대각선의 외곽 80, 80이랑 만나서 180이 되는 100도. 그래서 186도. 몇 개 남았냐? 유형 7, 8, 90. 한 3, 4개, 5개 남았네요. 요거 좀 봐보죠. 이전 유형인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기하사항이 똑같죠? C를 공통각으로 하는데 사각형이 내접돼 있잖아. 요점의 사각형이. 그래서 PCQ가 근데 이전 유형의 주제가 뭐였지? 네대각이었나? 자, P하고 C하고 Q의 비율이 저렇게 나왔어요. 어, 이거 지금 그냥 바로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시판 보고 풀어보세요. 아,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 다음 유형이 어떻게 보면 스포가 돼서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줘 버려서. 자, 전 유형이 주제가 뭐였지? 네대각이었나? 이게 똑같네. 이거 맞네. 이걸 건너뛰나 아니지? 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줄 몰랐어. 네, 방금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각의 외곽이니까 이것도 x고 이것도 x예요. 자, 그러면요. 그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얘네 비율을 알잖아. 얘네 다 더해서 몇 도인지 그 전체 파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y라고 하면 여기를 내가 z라고 하면 x 플러스 z는 x 플러스 y랑 더해서 180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거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더해서 말이죠. 자, 근데 비례식이 나왔는데 저 비례식 이용하는 게 관건이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미안해요. 네. 우리 실제로 각도가 3도이고 5도인가요? 아니죠.
실제 값을 갖게 해주는 게 뭐예요? 비례상수죠. 그래서 내가 P를 C죠. C가 비율이 5니까 비례상수로 곱해서 5K라고 두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P를 3K, Q를 7K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여기가 5K죠. 여기가 5K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8K잖아요. 아, 여기가 8K. 여기가 12K잖아요. 두 개 더하면 20K인데 20K가 몇이다? 180도다. 따라서 K, 비례상수 K는 9다. C의 크기는 9 대입하시면 45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비례상수 K를 곱함으로써 실제 값으로 둘 수 있는 저런 거 이제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좀 됐고, 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개가 퓨전된 겁니다. 아이고, 삑살이 났네. 그 내대각이랑 대외각이랑 같은 거랑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인 거랑 그리고 아까 했었죠? 원주각끼리 같은 거. 그래서 딱 한 쌍만 이런 게 성립이 되면 돼요. 하나만. 그럼 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유형 7은 바로 좀 봐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혼합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자, 1번은 벌써 판단이 되죠. BC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68하고 55가 달라서 이미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만 나가리가 돼도 다른 거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한 원이 있는 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B, C, D가 너네 왠지 한 원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죠. 근데 이제 여기가 115도잖아요. 대외곽이랑 같죠? 오케이, 너 통과. 딱 하나만 되면 된다. 자, 여기가 지금 110도잖아요. 대외곽이랑 같아야 되는데 택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80도잖아요. 마주보는 합이 저거죠. 우리 그러니까 좀 근거를 붙여볼까? 요거를 1번, 2번, 그래서 1-1번 두 개 더해서 180인 건 1-1, 그 다음에 내대각, 대외각은 1-2, 원주각은 2 이렇게 붙여보면은 자, 2번은 그 되는 근거가 뭐죠? 1-2죠. 얘는 더해서 180이니까 1-1이 근거죠. 1-1, 1-2.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근거가 있다. 무슨 근거?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증거. 그게. 자,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데 544번 같은 거 어렵진 않지만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사각형 한번 개론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자, 사각형. 그러면은 우리 뒤에 유형 몇 개 남기고 오늘 요거까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각형. 사각형의 정의가 뭐죠? 각이 4개가 있으면 사각형이거든요. 도형이. 저기 해선분을 그리면서. 사각형에 어떤 성질을 부여할 때마다 여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요. 추가 이름을. 자,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정의는 아시는 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야, 너 한 쌍 대변 평행해? 대박이다. 근데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이거 중의적 표현이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선생님 정의가 근데 뭐예요? 자, 내가 말하는 정의가 영어로 justice일까? 정의로운 기사 아니죠? 내가 말하는 정의는 definition입니다. definition이 뭐죠?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이에요, 약속. 의심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정의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다. 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처럼 이런 아까 말한 저런 사각형을 평행사변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의는 그 이름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네. 평행한 4개의 변 이렇게 해갖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두 개의 라이벌로 나뉘게 되죠. 하나가 마름모고요. 다른 하나가 직사각형이죠. 자,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마름모의 정의.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죠?
라이벌인 만큼 하나는 각을 쓰고요. 하나는 변을 써요. 마름모의 정의. 자, 우리 중2 때 한 건데.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고 얘는 네 각의 크기가 같은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 각도가 각각 90도로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은 사각형을 대망의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성질이 있죠. 또 사다리꼴은 또 별외로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래서 사다리 등변 사다리꼴은 양 밑각의 크기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좀 익스트라한 저런 게 있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죠.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각형인데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3번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네, 다 낚였죠. 안 낚여요. 네. 집중력 테스트 해봤고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대각선이 2등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사각형은 누구부터 시작일까요? 네? 어디 사각형? 진짜 못 들어서 그래. 직사각형부터요. 마름모도 같지 않아요? 그럼 마름모는 대각선과 관련돼서 무슨 성격이 있죠? 서로 수직이잖아요. 수직이에요. 수직.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에 평행사변형이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원 시민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더 큰 카테고리가 존재하죠. 얘네들 다 사각형이라 불러도 되고 얘네들 다 이제 사다리꼴이라도 불러도 됩니다. 정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가.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좀 봐보고 나머지 요것도 이제 한 번은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정사각형 볼게요. 아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정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180도. 몇 번? 2-1번. 1-1번. 직사각형, 정사각형 자동 통과고요. 근데 마름모는 아니죠. 무조건 아니죠. 왜냐면은 두 개 대각선 더해서 90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나가리잖아요. 사다리꼴도 잠깐만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죠. 같이 나가리고요. 사다리꼴도 뭐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그 사다리꼴 안에 마름모가 있는데 마름모가 안 되는 게.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좀 이렇게 그 논외죠. 등변 사다리꼴 봐볼까요? 등변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등변 이름에 정의가 있다고 했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평행하지 않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죠. 자, 왜 같냐면 이렇게 보조선 그리게 되면 여기 평행이기 때문에 서로 그 요 각을 1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1번이 되고요. 동의가 2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2번이 되고요. 이렇게가 이름의 삼각형이 돼서 잠깐만 한번 등변 사다리꼴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다시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로 규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보조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일까? 수선의 발 라이트 앵글 등변 사다리꼴 하이포테너스 그 다음에 평행이니까 그 이르는 저기 수직거리가 똑같겠죠. RHS 합동입니다. 합동 판정이 되는 순간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고 여기가 90도고. 자,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봤을 때 동그라미의 x는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관계야? 90도가 되는 관계죠? 근데 등변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됐죠? 어때요? 동그라미 x 더해서 몇 도? 90도. 여기 몇 도? 90도. 더해서 180도. 몇 번? 1-1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자, 마름모가 나가리가 되는 순간, 자, 잘 보세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좀 특별한 애들이 마름모가 됐고, 마름모 중에서 저희 사다리꼴 중에서 좀 특별한 애들이 평행사변형이 된 건데, 만약에 마름모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안 돼. 그럼 여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름모를 평행사변형으로 부를 수도 있고, 사다리꼴로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마름모가 지금 나가리가 됐잖아요. 마름모는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어서 절대 여기 180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순간 이 세트가 3개 나가리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 부를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되는 평행사변형 찾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뭐 잘 찾으니까 뭐 이렇게 되던데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전부 다 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 수학이 90점 이상이야. 우리 반에 50명이야. 50명 중에 49명이 다 95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한 명이 80점 맞았잖아?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녀석. 자, 그러면 지금 유형 7번까지 한 걸로 해서 저기 상까지는 좀 풀어볼 건데. 상은 거기까지 풀어보세요. 다음 저기 상부터 할게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 그래,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서 한번 끊자, 그래. 그러면 저기 8, 9, 10, 11, 12.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남은 시간에 좀 질문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기 통계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B단계 끝내고, 그러니까 C단계는 좀 시간 넉넉하게 줄게요. 통계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목요일까지 통계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토요일부터는 C단계 저기 밟아 나가면서 같이 정리해보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저기 모의고사 줄 테니까 또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